그래서 이 정보들을 다 넣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 배송 프로필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 이 배송 프로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업로드를 할 때, 뭐, 얼마에 판매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디서 출고가 되고, 어디로 반품을 해야 되고, AS 번호가 뭐고, 이런 것들을 각 마켓별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출고지랑 반품지, 뭐 이런 배송 정보에 대해서 각 마켓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거를 투플렉스에서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출고지를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출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이 안에서 이제 끌고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품지나 뭐 택배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끌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쿠팡이나 뭐 롯데온, 이 뭐 ESM 지옥션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각 오픈마켓에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투플렉스로 끌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뭐 이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그 여기 안 나오는데 쿠팡이나 뭐 다른 지옥션 이런 데를 가보면 투플렉스에서 출고지 가이드 이렇게 해서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동을 해드리니까요. 이걸 확인하셔서 이 마켓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설정인데 이제 이 기본 설정은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배송비로 구매 수량이나 어떤 가격을 설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각각 이제 우리가 업로드할 수 있는 마켓이 다 달라요. 입력하는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본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재팬과 라쿠텐을 각각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타오바오만 설정한다고 해서 모든 마켓이 다 설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을 한다고 해서 다 설정되는 게 아니라서 각각 다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배송비부터 말씀드릴게요.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판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무료 배송으로 할 수도 있고 뭐 5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무료 배송이면 무료 배송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환, 반품 배송비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고 소요 기간을 넣어야 되는데 이 출고 소요 기간이 어떤 건지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 출고가 된다. 그러니까 상품이 막 발송이 된다. 이게 발송 예정일인 거죠. 도착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보통 이제 구매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15일로 해놨다. 그럼 15일 안에 상품이 출발한다는 건데 15일 안에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일 안에 출고를 시킬 거야 라고 해서 내가 5일로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받는 분들은 5일 안에 도착한다면서 왜 안 오냐. 이런 CS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마냥 이제 한 15일에서 25일 이런 식으로 늘려놓으면 이 상품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늦게 도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주문이 좀 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입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은 사입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 사용 목적인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개인 사용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수치를 해서 개인 명의로 통관을 하잖아요. 저희 명의가 아니라 구매 대행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구매자, 수취인의 명의로 통관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가능 수량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입이라는 의심이 가지 않는 숫자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사이가 통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안전하게 10개 하겠다, 5개 하겠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일단 무조건 주문을 많이 받아서 10개씩 뭐 쪼개서 보내보겠다. 이런 분들은 뭐 100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의 판매 전략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재팬이라고 뜨는데 그냥 각 마켓별로 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격 계산식 생성 이 기능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예시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격도 설정하시면 되는데 할인전 가격 계산식과 판매 가격 계산식의 차이가 어떤 거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네이버에 있는 걸 제가 그냥 아무거나 캡처한 건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17만 2천 원 하고 슬래시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할인 전 가격. 그다음에 27만 2천 원이 할인 후 가격.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이거는 구라였다. 판매자들이 현혹시키는 이제 가짜의 가격이고 이게 진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매 가격 계산식을 주시고 무조건 판매 가격 계산식보다 할인 전 가격 계산식이 높아야 돼요. 왜냐면 할인 전 가격이 판매 금액보다 낮을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켓별 가중치는 각 마켓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는 건데요. 여러분들 각 마켓별로 수수료가 다른 건 알고 계세요? 5개의 마켓에서 어떤 마켓이 제일 수수료가 적을까요? 보통 한 10에서 13% 정도 하고 뭐 스마트 스토어가 5%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8%, 뭐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마켓에 동일한 가격으로 올리게 될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는 마진이 확 늘어나겠죠. 그쵸? 수수료가 적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대다수 모든 셀러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스마트 스토어의 가격을 좀 낮춥니다. 그 수수료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든 마켓에 금액을 똑같이 올리면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두고 다른 데를 한 1.1로 해서 10% 금액을 비싸게 올린다거나, 아니면 나는 뭐 마진 계산을 할 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뭐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데를 기준으로 둬서 스마트 스토어를 마진을 그 비중을 좀 낮춘다던가 금액을 좀 낮춘다던가 하면, 이제 쿠팡이 10만 원짜리가 올라갈 때 네이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는 9만 천 원에 올라가는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10만 원이면 쿠팡이 11만 원에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조정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환율을 보시면 이게 환율이 엔화나 위안화나 계속해서 변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자동 환율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등락폭이 좀 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환율 때문에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얻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러면 마진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정 환율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엔화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지금 9원이에요, 9원. 9원인데 뭐 만약에 우리가 카드 결제하면 뭐 9.5에서 뭐 그 이 정도까지 되겠죠. 9.5까지도 안 가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안전하게 내 마진을, 이제 환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 마진을 챙길 수 있으려면 한 9.5 아니면 뭐 10 이런 식으로 두면 환율이 지금 좀 등락이 있어도 내 마진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저는 고정 환율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켓별 이미지가 지금 제가 아무 사진이나 갖다 넣어놔서 그런데, 이 마켓별 이미지는 뭐냐면 상단과 하단의 이미지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상하단 이미지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뭐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을 하시기 전에 이런 구매 대행 쇼핑몰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이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업로드가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상품에 이 이미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업로드할 때마다 이 사진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주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이 기본 설정에 넣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이 상하단 이미지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해외 배송 절차, 뭐 개인통화 고유 부호안,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왜 필요한지, 그다음 뭐 교환 환불 AS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관부가세나 뭐 일본군이나 미국 이런 데는 전압 같은 것도 우리랑 다르니까 전압에 대해서도 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이 이미지 한 개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상품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상하단 이미지입니다. 오늘 할리니님 말씀해 주신 게 기본 설정이 바뀌면 기존에 있던 건 변경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을 마치면 이제 업로드를 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